다른 그러면 핵심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뭐 배터리 생산하는 네. 그거는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죠. 이것도 이것도 그럼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 많이 생산된다며. 아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예. 결국 미국이란 나라의 그 힘이라는 게 예.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글로벌 소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고.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 좀 슬픈 게 미국인들이 뭐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미국인들이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써야지 우리들도 다 먹고 산다라는 이런 구조. 전 세계가 그런 구조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예. 구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핵심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터리는 사실 종속 변수예요. 이거는 전기차에 종속돼 있는 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마찬가지로 한 7, 8년 전부터 예. 이제 세상은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절대 명제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이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차의 시대 이것들이 딱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 테슬라가 그린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이든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면서 이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광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 받을 수 없다. 이게 보조금이 핵심입니다. 예. 전기차가 사실 뭐 기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제냐 보완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타는 자동차에 예. 대체제냐 보완제냐. 만약에 스마트폰하고 핸드폰 그를 비교해 보면은 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예. 핸드폰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을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들이 나온 이후 이게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이거 완전 대체제예요. 완전 대체제가 돼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그렇죠. 없어. 그 예. 이전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돌아갈 수 없어. 예. 근데 지금 전기차는 대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100% 보완제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연 기관차 타시는 분들 예. 나 무조건 전기차로 빨리 가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너무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지. 만족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되게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상황은.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는 일단은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근데 예. 이거를 그냥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맞춰주면은 예. 탈만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야말로 정부 정책, 정부 규제하고 연동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중단하면 중국도 많이 팔 수 없다. 원자재든 뭐든. 그렇죠. 실제로 예. 그 초기에 이제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죠.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이 판매량 증가율 자체가 되게 높았습니다. 한 거의 뭐 60%, 70%까지 막 갔었어요. 예. 근데 하반기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보조금 증단하고 예. 중국도 보조금 깎아버리고 예. 뭐 미국도 뭐 이제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예, 뚝 떨어졌어요. 10%대 20%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공포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특히나 이제 겨울이라서 겨울에 추우니까 뭐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시동도 안 걸린다. 그렇죠.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소비자들도 좀 멀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예. 게 결국에 정부가 예.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게 전기차가 좋은 건 아는데 거기에 따른 충전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기차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전기차 주변에 추천하실래요? 그러면은 추천 안 한답니다. 아 그래요? 왜? 충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추천하면은 다른 네. 사람들 사면 충전기 부족할 거 아니냐. 내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은 수소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네네. 여의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말을 붙여요. 여의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소 전기차를 샀어. 국회의사당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해 나는 그 말을 항상 붙이거든요. 근데 그 충전소 시설이 주변에 없으면 진짜 불편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예.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부가 만약에 변심하거나 또 뭐 대통령이 바뀌고 그래서 또 정책이 바뀌거나 지금 미국도 지금 그 방대한 국토에 예. 그 가스가 아니고 가솔린이나 휘발유로 가는 차들도 사실은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철저하게 계획 세우지 않으면은 네. 중간에 가다가 지금 떨어져 버릴 가능성도 높고 휘발유도 그렇거든. 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 나중에 또 10년, 20년 지나면 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가면서 충전할 수도 충전한다.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예.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그거는 미래의 얘기인 거고 지금 당장 사야 될까 말까에 대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다면 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예. 뭐 다 무효화시킨다든지 예. 폐기시킨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일종의 정책 리스크, 정부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광물 가격도 중국의 경기가 아니고 미국의 경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은 벌써 꽤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6년, 17년부터 관심이 높아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그다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이런 전기 그렇죠. 그렇죠. 양극재 기업들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게 그 예. 이후부터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그랬죠. 예,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확 올라왔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저는 또 한 15년 전쯤에 기억나는 게 예. 태양광 그 열풍과 좀 비슷해요. 이 저기 솔라 패널 뭐 재생에너지, 예. 태양광 뭐 이런 예. 게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태양광의 시대가 온다,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온다, 풍력의 시대가 온다면서 또 많은 또 테마주들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관심이 예. 높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련해서 뭐 원자재라고 할 수 이제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 부족하다 막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 중국이 이거 엄청나게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생산했죠. 생산하면서 네.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제 기억으로 그때 뭐 그 단위당 한 400달러까지 갔던 게 1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원료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거랑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원자재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작년 초 재작년 말만 하더라도 리튬이 그 톤당 한 50만 위안 가까이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연말에 가지고 한 10만 위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너무 빨리 그 반영을 해버리네. 장기 성장을 다 반영해 버리고 나서 예.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실물 시장에서는 생산이 더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자재는 사실 금 정도를 제외하면은 예.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은 거의 대부분 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장기 투자 음. 거의 실패해요. 원자재 쪽은.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군요. 먼저 움직이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 다음에 그게 현물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네, 그게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되면 네, 점점 이제 떨어지는 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테마는 예.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예. 공급은 되게 희소할 것이다라는 이 전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테마가. 그러네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면은 예.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 보면은 뭐 니켈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핫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가격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더 한 번 더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예.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사실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지금 다 돌아가 있어요.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었던 게 네. 어딘가요? 칠레인가 어딘가에 뭐 광산 와타카마 무슨 와타카마 예, 예. 그런 얘기. 뭐 10조짜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네. 쫙 한 60만 원까지인가 올라갔다가 네. 20만 원 중반대에서 제가 네.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만 원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도 이게 광물의 가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광물 자원 예. 테마가 하루 음.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MB 정부 때도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해외 나가서 예, 예. 원유 뭐 가스전 샀다 해가지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죠. 몇 년 지났더니 음. 그거 진짜 무가치. 그래서 몇 주 날리고 그랬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그러니까 테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 모든 우려를 잠재워 버리죠. 그래서 그러네. 우리나라 관련 이런 그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뭐 몽골의 뭐 리튬 뭐 광산을 맞아요. 뭐 사기로 뭐 했다. MOU 했다. 뭐 MOU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도 확 올라버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보다는 예.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런 시기에는 아, 모든 게 다 호재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자각해 보면 아, 이게 너무 백일몽 같은 거였다라는 그렇군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전기차 시대나 2차전지 시대가 예. 뭐 무너질 거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미 벌써 10년, 20년 정도 성장할 거를 반영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네. 이 그러면 유가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단기 그래프에만 뭐 집중하는 게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언론이 이게 그 바로 네. 전달이랄지 바로 1년 전 정도만 비교를 하고 네. 장기 그래프를 잘 안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를 전망한다는 게 예. 제가 사실 뭐 이 업계에서 꽤 오래 있었지만 예. 진짜 어렵습니다. 어. 예, 이게 공급 쪽의 이 불확실성이 항상 지정적 리스크와 동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사실 펀더멘탈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그거까지 다 그렇죠.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그나마 예. 해볼 만한데 예. 이란 애들이 무슨 뭘 할 것인지, 사우디 애들이 뭘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원유를 장기 투자한다는 것만큼 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음. 가격이 일정 부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 비축률을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예. 뭐 저가에 사서 그 저점에서만 사고 싶겠지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유가가 오를지 지금 상태로 있을지 내릴지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게 우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예. 대부분 앞으로의 경기를 전제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수요 부분만을 갖고 얘기를 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IMF의 경기 전망으로 보면 네. 예. 전 세계 경제가 뭐 올해 한 3.1%? 예.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4~5%라고 치고 네. 그렇게 보면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보면은 네. 사실 유가는 지금 수준보다는 약간 높아지는 게 정상으로 봐야겠죠. 딱 그 정도? 한 그렇죠. 70달러에서 75달러? 한 80달러. 80달러까지? 네. 예,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유가는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는 거고 예. 그 해에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 상하로 움직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정도 만약에 80달러 정도가 예. 예상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준점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으로 한 그 해에 예. 60달러대에서 90달러대, 아, 100달러까지는 열어놓고 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네, 이 정도의 볼러털리티는 있다. 그렇죠. 변동성은 있다. 그렇죠.